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임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15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예,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인지입니다. 예, 시나리오 구상자 배 감독입니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고요. 네, 유튜버 이승국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고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잠깐 이제 쉬었잖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그런가? 매일 저희가 시사를 다니면서 준비는 했는데 에피소드 업로드를 잠깐 쉬었거든요. 네. 아, 저번 주에. 네. 그 텀을 두지 않으면 잘못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맞출 수가 없어. 잘했어요. 네. 네. 그래서 잠깐 텀을 가졌는데 아유, 올리고 나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계속 습관처럼 보게 돼. 내 페이스북은 안 보는데 맨날 팟빵만 들어가지고 리플 담고 없나. 습관적으로 진짜 한 번씩 누르긴 돼요. 아니 근데 댓글들을 안 달아 왜? 네. 김프로만 달고 있어 주구장창. 네. 독박스라 이거죠. 네. 댓글 중에 차분하고 방송 중 쌍욕 없고 먹는 소리 안 나고 삼천포로 빠지는 거 없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진행이 좋습니다. 우리가 삼천포로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안 빠져야겠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게시판으로 네. 익명 게시판으로 청취 후기 네. 하고 그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왔나요? 궁금하던데. 지금 올리자마자 3분이 올려주셨어요. 오, 올리자마자가 기준이 뭐예요? 올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올리고 한 서너 시간 지나서. 아, 진짜요? 네. 3분이 올려주셨는데, 미국 중부 사는 아재가 보내주셨는데, 네. 저는 황대리님 때문에 들어요. 예전에 화려한 휴가가 거의 1000만 관객을 동원하고도 정작 제작사는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작품성 흥행과는 별개로 산업으로서 영화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딱히 다루는 곳이 없습니다. 개봉 시기를 둘러싼 눈치 작전 등 뒷얘기가 전 영화 얘기보다 더 재밌네요.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영화 예술과 영화 산업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문학과 테크놀로지가 그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물건이 탄생한다고. 영화란 말이죠. 영화 산업과 영화 예술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관객수가 증가한다? 나머지 사연은 저희가 좀 아껴두겠습니다. 네. 익명가 누가 썼는지 안 보인다는 거죠? 이름을 저희가 그냥 뭐 편하게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이렇게 봤거든요. 그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다음 주쯤에 저는 이승국님 때문에 보고 있어요. 올라올 것 같아요. 자, 팟빵 게시판에도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가셔도 저희가 URL을 띄워놨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화는 사냥. 안녕. 네, 사냥. 이유철 감독, 국민배우 안성기, 조진웅, 한예리, 권율, 손현주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줄거리 소개를 우리 천재 이승국, 연천 우리 이승국 선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속는 셈 주고 와서 사냥이나 하든가. 금이다. 과거 탄광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기성은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에서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현재는 사고 당시 사망한 팀원들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중현의 노모와 그의 딸 양순이를 챙겨주며 사냥꾼으로 살고 있죠. 어느 날 죽은 중현의 노모가 마을 산에서 금맥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극비 사실을 알게 된 한 재력가는 사냥꾼으로 이루어진 조사팀을 마을로 급파합니다. 이들은 금을 조사하던 중 중현의 노모와 설전을 벌이게 되고요. 할머니를 찾아 산으로 올라온 양순이, 산에 오르는 외지인들의 낌새가 이상해 몰래 산에 올라온 기성까지 이 무리들과 얽히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산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모두 덮으려는 사냥꾼 무리와 아끼는 사람을 지켜야 하는 기성 일행은 산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내가 정리할게. 네.
이런 영화죠. 네. 뭘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했어. 정리를 하는데 뭔가 생각보다 정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볼 때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우리 또 연천이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영화의 완성도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겠죠. 영화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정리해온 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냥 영화 6월 29일 개봉 15세입니다. 원래는 청소년 관람 불가였는데 감독이 한 20초 정도를 드러내고 20초? 네, 20초만 드러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결정적인 장면이. 네, 뭐 잔인하고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뭐 죽는 다양한 묘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15세를 받아내서 되게 좋아하던데 토론에서 15세를 받았다면 그냥 15세로 하도록 하지. 애당초 했으면 되지 않았나. 근데 러닝타임이 93분이에요. 얼마 전에 녹음할 때 제가 이제 한국 영화들, 흥행한 영화들은 다 러닝타임이 길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역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93분, 100분도 안 채우는 그런 짧은 영화인데 감독님은 이호철 감독님이고 주연 배우는 아까 다 설명해 주셨듯이 안성기, 조진웅, 한예리, 권율 등으로 표시되어 있던데 뒤에 손현주 배우가 있는데 왜 등으로 날아갔는지는 분량이 작아서. 네,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뭐 표면에 내세우지도 않고요. 마케팅 할 때 그 안성기와 조진웅의 그 양자 구도로 딱 전면에 내세우던데 포스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조진웅 배우가 정말 많이 뭐랄까 알려졌구나. 그렇죠. 이 조진웅 배우의 얼굴이 전면에 나선 게 1대1로 안성기 형님과 자웅을 겨루는 그런 급으로 이렇게 이제 벌써 나오게 되었구나. 그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 대리님은 조진웅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뭐 전 뭐 개인 취향은 아닌데. 저는 근데 조진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조진웅을 보고 반한 포인트가 뿌리 깊은 나무에서 그렇죠. 이제 호위무사로 나왔는데 무혈이었거든. 무사. 맞아. 칼을 쫙 빼들고는 무사 무혈. 맞아. 뭐 이러면서 그 대사하는 그 대사를 보고 야 조선 연기 잘한다. 그리고 그때 눈에 확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꼼꼼히 챙겨봤는데 저는 이 조진웅이 사투리 할 때가 너무 좋아. 네, 사투리 할 때는 저도 좋아요. 사투리 할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제가 조진웅 배우를 처음 본 게 이제 무릎팍도사 때 처음 봤는데 이게 또, 예능에 이제 처음 나오셨나 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서울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어색해가지고 네, 그 인상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게. 네, 첫인상이 중요하지. 그렇구만. 하여튼 뭐 출연진은 이렇고요. 배급한 배급사는 롯데엔터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소위 말하는 4대 배급사 중에 하나인 롯데엔터테인먼트인데 자, 나머지 세 개는 어딥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뭐 CJ, 쇼박스, 그다음에 롯데, 그다음에 뉴, NW 뭐 이렇게 한 4개 정도 꼽는데 작년에는 좀 지각 변동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한 4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데엔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하고 이 영화를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이제 오프닝 크레딧이 없어요. 제목이 바로 뜨거든요. 사냥하고 시작하는데 그 제작사 그냥 리더 필름이라고 하는데 그 막 훅 날아다니다가 그냥 이런 영화사 하고 시작하는 모션 필름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사냥 제목부터 뜨는데 인식 안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게 영화계에서 좀 약간 이슈가 됐거든요, 최근에. 그 류승환 감독이 이제 최근에 이슈를 한번 제기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냐. 투자자가 제일 먼저 이름이 뜬다. 투자자 대표, 뭐 어디 대표, 뭐 장투사, 뭐 이게 왜 뜨냐, 영화랑 무슨 상관이냐. 영화를 만들게 해주신 좋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이제 그 전에 영화를 만든 배우랑 감독이 먼저 뜨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첫 사례로 이 영화가 처음입니까? 네, 처음으로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류승환 감독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군함도도 그렇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작사가 어딘가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 빅스톤 픽처스인데 명량을 만든 김한민 감독의 제작사. 힘이 느껴지는 사례가 아닐까. 네, 뭔가 보이지 않는 비틀즈 코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명량, 사냥, 양 뭐야 하나만 더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다음 작품은 사냥, 한량 오 괜찮다. 다음 작품이 뭐더라? 하여튼 김한민 감독이 뭐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뭐 김한민 감독이 만든 빅스톤 픽처스에서 만든 영화고 빅스톤 픽처스를 이제 명량할 때부터 처음에 만든 회사고 그래서 명량이 대박을 쳤잖아요. 지금 흥행 1위잖아요. 1,700만이 본. 야, 1,700만. 네, 1,700만이 봐서. 근데 난 안 봤다.
야, 진짜? 안 봤어. 야, 귀한 분 모셨습니다. 귀한 분 모셨어요. 아이, 그럴 수 있어. 저도 천만 영화 중에 안 본 거 꽤 있어요. 그 국제시장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명량으로 120억을 벌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김한민 감독이. 본인의 제작사에서 제작을 했으니 네. 그 투자금이 온전히 회수가 된 거죠.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김한민 감독이 아닌 감독의 첫 작품이고 그래서 약간 이 뭐랄까 제작사에서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 한번 짚고 갑니다, 여러분. 그 김한민 감독의 영향력을 이 영화 안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색과 기획에 직접 이제 크레딧을 올리면서 많이 참여를 하셨고 각본은 따로 있습니다. 천진우 씨라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본도 따로 있고 꽤 오랜만에 감독이 쓴 게 아니군요. 네, 오랜만에 감독이 연출하는 건데 각본을 자기가 안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기획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활이 연상되는 지점도 많고 빅스톤 픽처스에서 만든 이 사냥은 좀 특이한 게 뭔가 기획 영화의 냄새가 나요. 그 전에 찍은 영화가 활인데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영화를 다른 어떤 작가를 고용해가지고 써가지고 또 다른 감독을 고용해서 만들고 자기가 이제 각색을 하고 우리는 이런 영화를 찍는 제작사다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이제 몇 안 되는 제작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케이팝 필름이라는 곳이 있는데 최동원 감독 케이퍼 무비들만 찍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최동원 감독밖에 없으니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새로운 신인 감독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첫 단추라고 보면 굉장히 이제 이들에게도 중요한 영화인 거죠. 그래서 좀 이우철 감독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 이우철 감독의 작품으로도 보지만 김한민 감독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영화고 그 뭐 출연한 배우들도 이제 전부 다 김한민 감독이랑 함께했던 조진웅이라든가 권율 이 배우도 다른 김한민 감독 영화에 나왔던가? 권율은 출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장군의 이름과 같지 않나요? 권율 장군. 네,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아, 그러네. 중요한 포인트가 명량에 이순신 장군이 나왔으니까 권율이 나왔구나, 이번 영화에. 내가 명량을 안 봐가지고 어떻게 받아주질 못했다. 소름 끼치는 분석이었어요. 그때 우리 시사에 갔을 때도 우리 앞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딱 올빼고 머리 뒤로 딱 묶은 김한민 감독 영화에 출연해서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이름부터 이렇게 뭐 광개토 막 이런 그래, 뭐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광개토 왜 얘기했냐 빅스톤 피처스 뜨는데 광개토 그 대왕능빛 그게 빵 뜨더고 막 빅스톤이 그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이 양반이 영화를 한번 통일을 하시려는가 봐. 근데 그분이 이 업계 쪽에서는 유명한 역사 바세요. 역사 바. 예. 그래서 뭐 무슨 엔터테인먼트 이사 아니면 무슨 기획 총괄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작가 감독님들이 모여서 이제 사모임 같은 게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아이템 같은 것도 이제 서로 조언도 하고 아니면 이제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책 같은 게 있으면 서로 읽고 괜찮은 거 추천해주자. 그럼 누가 이 판권을 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교양을 넓히는 것도 되고, 이제 김한민 감독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뭘 발췌해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막 이랬대요. 우리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그분은 이제, 누가 들어도, 그냥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그런 이제 외연을 넓히는 영화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활 영화도 찍으셨잖아요. 실제로도 이 감독님이 활의 조예가 엄청 깊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무기 보는 재미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활도 다양한 종류의 뭐 애기살 뭐 얘기 나오고 무슨 화살의 종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이런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번 영화에도 이제 뭐 공기총이니 뭐 무슨 엽총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독이 되게 관심이 있구나. 느낌이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역사에 그렇게 관심 많으신 분인데 명량이 되게 고증이나 이런 걸로 말 많지 않았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확신에 차서 이 얘기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니 얘기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뭐 뭔가 심플하고 강렬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영화를. 그래서 역사의 고증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역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야, 이 굉장히 좋은 굉장히 정리를 잘했는데. 그러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감독님은 이우철 감독님이라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화 보면서 하도 김한민 감독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당연히 김한민 감독 작품인 줄 알았어요. 우리 김프 들어와가지고 찾는데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걔 업데이트가 잘못됐나? 정말로 한참 뒤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우철 감독도 그 첼로란 영화인가? 네. 그걸로 되게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또 영화랍니다. 네.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호러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 한 편,
그 첼로 본 사람들은 다 기억에 남는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뒤로 뭐 계속 뭐 딱히 거의 한 10년 만에. 아, 그래요? 네, 아, 10년 만에 요즘에 이렇게 받은-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게요. 그 이번에 행적이 되게 궁금해요. 그 사이에 뭔가 따로 하신 거는 이제 안 뜨던데. 네, 뭘 하고 하셨나? 있었나? 옆을 보세요. 당신 왼쪽으로 봐. 시구. 아니 근데 막상 각본 안 쓰셨잖아요. 정독 도서관에 가면 그 친구들 많고요. 네. 그래요. 네. 시구 전문가셨구나. 네, 뭐. 아무튼 이 영화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았던데요. 네. 네. 그 와디즈라는 무슨 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제 영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자기 투자를 해서 이게 뭐 관객 수가 이제 180만 명이 넘으면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상품으로 올라와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그냥 마케팅인가? 이거는 뭐 제작비가 부족해서 올린 건 아니고 그냥 네, 그 마케팅 마케팅 이슈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소니에서 뭐 새로운 제품을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하면 소니라는 걸 감추고 한번 이런 데 한번 올려 가지고 관심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잠재적인 고객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관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다분히 마케팅 이슈고요. 그래서 모인 게 3억 3천인데 뭐 3억 3천으로 뭐 할 수 있을까? TV 스팟 한두 번 할 수 있을까? 뭐 그런데 뭐 돈도 지원받고 관객도 좀 확보할 수 있고 근데 뭐 290명 정도만 참여한 것만 봐도 네. 그냥 한번 뭐 이렇게 딱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3억을 목표 금액으로 네. 설정했는데 3억 3천이 모였는데 289명이 투자했더라고요. 네. 전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보니까 그 영화를 이렇게 하려면 회사를 만들어야 되나 봐. 그 사냥 크라우드 펀딩 주식회사.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해요. 영화들이 만들어질 때 그런 이름을 달고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 팟캐 때 얘기했던 그 헐리우드 전략의식의 책 있잖아요. 아직도 준비를 안 해왔네. 하여튼 거기도 그런 게 나와요. 그때도 흐름이었던데 한 영화가 들어갈 때 그 영화 이름으로 회사를 세워서 그때 딱 하고 딱 정리하는 이런 걸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태양의 후예도 태양의 후예 제작사도 태양의 후예 뭐 문화 제작 무슨 회사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 네, 그렇게 하고 딱 털어내는 거지. 제 기억에 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뭐 이것도 보시면 제작사가 그런 이름의 주식회사 회사를 생겨서 만들어가지고. 네, 저번 시간에 황 대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미국에서 두세 개의 영화사들이 같이 출자를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던 블록버스터가 근데 우리나라는 블록버스터뿐만이 아니고 작은 영화들도 이렇게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여기저기서 클라우드 펀딩이 일부분 그리고 어떤 주식회사에 설립돼서 출자가 일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니까 그걸 이제 좀 회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이름으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유식한 척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크라우드. 이게 클라우드라고 하면 되게 없어 배. 아이클라우드. 클라우드는 서버 얘기할 때 클라우드고 이게 돈 모으는 건 크라우드. 사람은 크라우드.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스펠링이 그 C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이게 딱 얘기할 때 한번 미팅 같은 거 할 때 회사에서 이런 거 한번 딱 집어주면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포인트 하나 짚고 갑니다. 되게 있어 보이고 뒤에 있어 보이고 미운털 뒤에서 박히지 욕하고. 않을까? 네. 아니 그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면 돼. 제가 이거 저도 헷갈려서 한번 틀린 적 있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벌써 기분 나쁜데 뭐가 겸손해? 황 대리가 사회공헌 팀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대대적으로 민 거를 보니까 네. 끝까지 간다. 네. 뭐 명량 여기에 제작진이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포스터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촬영이 박종철 씨인데 악의 연대기, 연애의 온도, 활 뭐 이런 거 이제 촬영했던 분이더라고요. 조명은 이제 옥성준 씨던데 명량 뭐 강남 1970 내가 살인범이다. 김프로님 많이 준비해 오시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의상이 있어. 들어봐. 의상까지 읽읍시다. 의상은 최경화. 곡성, 황해. 그러니까 이 나홍진 사단인가 봐. 그 더 테러 라이브. 뭐 이런 거 했던 양반이 이제 했던데. 참. 벌써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떡하나? 아니 뭐 볼지 말지는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반지의 제왕 팀이 만든이라고 했을 때 뭐 그 팀이 수십 개인데 어느 팀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팀이 수십 개요?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그래픽 따로 있고 반지의 제왕에서 오크 그래픽 털을 담당했던 3D 팀인지 뭐 알게 뭐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성공한 프로젝트에는 뭐 이렇게 했다는 사람이 많아. 항상. 그러니까 그걸 따왔다는 것과 뭔가 좀 저는 이제
볼 때 포스트에 무슨 제작진 하면 조금 이런 생각이 불안한 들긴 게 있죠. 하거든요. 오히려. 그 얘기는 이제 2부에 합시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윤천? 아까 이거 2부에서 말할까 했던 거 아닌데 93분인 것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비밀은 없다 때 약간 느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나 왜 이렇게 길게 느꼈지? 이 영화. 그리고 약간 줄거리 소개할 때도 약간 복잡하게 된 게 영화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를 이룩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네. 단순히 액션 영화로도 가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최종병기 활때처럼 아주 스피디하게 도망가고 추격전으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10년 동안 안 하셔서 그런지 감독님이 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살을 날리는데 문장이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문장이 안 끝났어요. 시험장 안 하셔서 그런지 안에 넣고 싶으셨던 시퀀스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영화 찍게 되면 이런 거 꼭 해야지. 이제 점점 날카로워지네. 약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비밀은 없다랑 전혀 다른 영화긴 한데 비밀은 없다랑 비슷한 느낌을 받긴 했어요. 비밀은. 나는 그 정리해 주셔서 그런데 끝까지 간다가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걸 포인트로도 마케팅 포인트로도 썼구나. 근데 왜 지루했는지는 알 것 같아. 맨날 산이고 맨날 뛰어다니고 맨날 총 쏘고 계속 내내 그것만 하니까. 근데 활은 달랐잖아. 활은 되게 활은 달랐지. 긴장감 있게 봤거든요. 자, 활도 산이고 곡선은 심지어 그 2시간 40분 아니에요? 그거 다 산이잖아. 산 핑계 대면 안 되겠네. 그렇지. 요 멘트, 요 대사가 되게 중요해요. 산 핑계 대면 안 된다. 떡밥. 그래서 이제 조진웅 배우가 우리 이제 시사를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본인 산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본 산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영화 때문에 산을 더 싫어하게 됐다. 맞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진짜 배우 좀 했다는데 고생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다 산에서 뛰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에 딱 안성기 선배가 이렇게 약간 백발에 머리 묶고 나오잖아요.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한 걸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예전에 젊은 시절의 안성기는 굉장히 몸이 좋고 날렵하고 그런 이미지로 연기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실미도. 실미도뿐만 아니라 실미도 젊지 않구나. 아니 더 젊었을 때 30대, 저는 20대 안성기라는 후반 배우를 이럴 때. 알았을 때부터 그분은 이미 중년 배우였어. 네, 근데 옛날 영화 한번 찾아보시면 안성기 고래사냥 뭐 이런 거 나올 때 네. 별로 몸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근데 보시면 굉장히 단단한 몸이에요. 단단한 몸. 그때부터. 피하지방이 적어 보이는. 네. 굉장히 날렵한 몸이에요. 근데 이번에 거의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딸이 집에 딱 찾아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나시티를 딱 입고 저는 있는데. 안성기를 다시 봤습니다. 진짜. 너 그 할 얘기 있어요. 진짜 안성기를 다시 봤어요. 저는 솔직히 안성기 이제 배우가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봤잖아요. 많이, 그쵸. 워낙 뭐 많이 찍으셨으니까. 근데 국민 배우라고 하는데 순국 씨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난 안성기가 국민 배우라고 하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근데 저는 여기서 안성기가 그 말씀하신 대로 딸이 집에 왔는데 그 나시티 입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해리슨 포드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정말로. 진짜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비유가 같아요. 딱이에요.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몸은 더 좋고. 깜짝 놀랐어. 아니 갑바하고 어깨가 저거는 보통 운동을 그냥 대충 해가지고 나올 수 없는 몸이라서 와 저거 작정하고 진짜 빡세게 운동 안성기 배우의 이제 제2의 전성기가 이런 캐릭터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 이걸로 제대로 된 거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 잡지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원래 산도 좋아하고 뛰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걱정은 없었대요, 그냥. 한예리 배우 업고 뛰었는데 가벼워서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줄만한 무기였다 그러고. 야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와 저분은 진짜 프로긴 프로구나. 그거는 얘기하더라. 초반에 보면 그 방에서 만났을 때 나시만 입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 캐릭터가 산을 뛰어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역할인데 거기에 대한 약간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보여주는 씬이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몸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와 난 되게 진짜 박수 쳤어요 진짜. 정말 멋있는 몸. 안성기를 다시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나이대 배우들 중에 멋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때까지 그런 거 안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뒤늦게 들고, 사실 테이큰? 리암 니슨이 나온 테이큰? 리암 니슨의 몸이 그렇게 멋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 한 번도 그렇게 하는데. 덩치가 크니까? 목소리가 좋고.
안성기 배우가 테이큰의 그 씬을 찍는 걸 상상했어요. 방금 전화기 들고 되게 좋아한다.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내가 그 성우톤이 있어. 안성기 배우는 성우톤이 있어. 내가 널 찾아야 하는데. 아, 나 그거 맞다. 그거 생각나. 우리 팟캐스트 처음에 인트로 할 때, 오달수가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 있어. 나 그 들을 때 너무 웃겨가지고. 오달수가 나와요? 오달수가 대사 이렇게 치나. 했잖아, 임마. 막 하는 거 있어. 내가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오달수 아니에요? 오달수가 아니에요. 누구야? 저 배우잖아, 저 배우. 대배우 찍은 배우. 대배우 찍은 게 그게 오달수예요. 오달수인데.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아 여러분들 제가 조진웅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예. 조진웅이에요. 네, 맞아. 아니야, 그 눈빛을 읽었는데, 아니야. 그거는 네. 조진웅 아니야. 내가 붙였어 이 사람. 아니야, 그 오프닝을 내가 아니야, 만들었어. 진짜. 내가 오다수 찾아내고 만다. 자, 이거 그게- 확인하고 가야 돼. 박수건달에서 네. 박신양하고 조진웅하고의 대화예요. 어이 브라더 넌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넌 퍼퍼한 거 아니야?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막. 조진웅이에요. 이게 조진웅이야? 조진웅이에요. 그래, 약간 걸쭉한 이 톤이 있어. 그럼요. 응. 듣고 들으니까 조진웅 아, 같기도 진짜, 하다. 진짜 몰랐다. 박수건달에서 박신양이 이 양반이 네. 정신을 혼미하게 하시네.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임마.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건 무섭나 보다. 나는 나 오달수인 줄 알았는데. 오달수라고 생각하고 듣고 들을 때마다 진짜 이 배우는 어떻게 이 짧은 대사만으로 사람을 웃기지? 오달수 대단하다 이런 거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조진웅. 제가 조진웅을 좋아해서 어떤 클립을 쓸까 하다가 사실은 범죄와의 전쟁의 조진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거기 클립들을 다 찾았는데 BGM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 딱 그게 안 나와서 조진웅의 그 대화가 명쾌하게 나오는 데를 찾다 보니까 박수건달 거를 줬어요. 아, 기브론 진짜 조진웅 좋아하는구나. 저도 조진웅 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진짜 리얼하게 하고 이렇게 샤프하게 생기지도 않고 되게 사투리 잘 쓰면서 왜 표준어를 안 쓰고 자기 말투로 해도 용인되는 배우들이 몇몇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송강호. 예. 김윤석, 송강호 뭐 이런 배우들이 이제 계보를 잇는 이제 새로운 배우, 이제 새로운 배우가 아니지. 대세 배우인데 근데 되게 제일 안 불편하게 해요. 원래는 제가 네. 이제 거기에다가 넣고 싶었던 그 라인은 네. 최민식한테 네. 그 조진웅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행배 금마가 원래 그래요. 찌삐 몰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찌삐 얘기하는 게 몰라? 있는데 예. 네, 맞아요, 그걸 맞아요. 넣고 싶어서 찾았는데 그게 여기에 넣기에는 네. 깨끗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그 배우, 조진웅 배우가 나오는 사냥 얘기하고 그렇죠. 있었죠. 김한민 제작, 조진웅 주연, 안성기 몸짱. 이우철 감독님은 계속 이제 저 멀리 사라지시고. 한예리 씨가 연기를 생각보다 잘하던데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좀 문제가 있어. 한예리 배우가 나온 영화들은 다. 혼자 너무 잘해. 나 본 게 이거밖에 없는데, 딴 거 뭐 있어? 코리아에서 배두나 씨가 정말 연기 잘하거든요. 나머지 뭐 연기 다 너무 잘해요. 근데 배두나 씨는 정말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해. 인생 연기를 하고 있고 한예리는 북한에서 온 탁구 선수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저는 별로 이번에도- 기대가 없었는데 네. 전 처음이었던 것 저도 같아요. 처음 코리아를 안 봐서. 저는 몇 개 있긴 있네요. 제가 뭐 스파이에도 나왔고 네. 스파이도 안 봤고, 군도에도 나왔네요. 네. 너도 안 봤고. 한예리 씨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는 상대적으로 건율 씨는 네. 조금 실망했어요. 근데 뭐, 그 영화 안에서 역할이 비호감이었다면 그 역할은 충분히 다 하지 않았나.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럼 되게 잘한 거. 정장 입고 산에 등장할 때부터 꼭 저런 게 있다고 막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비호감이었는데 자신의 역할이 관객에게 비호감을 전달하는 거였다면 그 역할 충분히 다 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손현주 씨가 나오긴 하는데 비중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정 출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뭐 좋은 역할이긴 했죠. 저는 그 영화에서. 사냥이라는 포스터를 보고 네. 또 크라우드 펀딩에서 사람들이 뭐 목표를 추가해가지고 달성했다고 막 이런 거를 보고는 반신반의했거든요. 포스터만 보고는 그렇게 끌리지는 않았거든요. 뭐 양자 대결이기는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조진웅을 좋아하는데 안성기하고 양자로 대결하면 조진웅이 나쁜 놈이겠지. 조진웅이 좋은 사람일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표정이 막 약간 악독하게 나왔으니까 조진웅이 나쁜 영화로 나오는데 사냥 뭐 썩 와닿거나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반신반의하는데 또 크라우드 펀딩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재밌어서 이렇게 많이 모인 건가? 저는 그 크라우드 펀딩 보자마자 뭐야 배급사가 어딘데 이런 거 해? 하면서 바로 찾아보거든요. 롯데인터넷 쇼구나. 아니 뭐 롯데에서 배급하는데 뭐 돈이 없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겠어요. 그냥 마케팅 일하는 이런 거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180만 들면 이 수익을 얻어가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여러분. 180만 원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다 깠어. 그렇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흥행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번부터 저희가 이제 30초 룰을 시작했는데 요걸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편집 잘했더라. 설명을 하고 스코어를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거 붙잡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두 사람이 스코어를 먼저 얘기하고 뒤에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붙일까? 난 아니야. 제가 모범 답안이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했어. 내가 그랬나? 저는 기억이 안 작정하고 납니다. 녹음을 할 때 두 갈식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요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설득을 해주시고 스코어를 네. 얘기해 주십시오. 오케이. 네. 황 대리님부터.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니까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2013년도에 345만 명 들었습니다. 이 김성훈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상업 장편이었고, 이 영화도 그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보다 아쉬운 게 있어요. 감독이 다르다는 거. 연출력 좀 딸린다? 시나리오 좀 딸린다? 그래서 빼고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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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났으니까 부연 설명 좀 해도 돼요? 네. 사실 주목할 만한 건 여기서 티켓 파워, 안성기 배우의 티켓 파워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근데 제일 핫한 조진웅 배우가 전면에 나왔는데 또 악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조진웅 배우의 티켓 파워가 가장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감독 시나리오는 티켓 파워가 약할 것 같다. 조진웅만 보고 간다. 그러면 한 80만 정도 되지 않을까. 되게 작게 잡았죠. 그러네. 굉장히 짜게 잡았는데요. 근데 이게 한국 관객 요즘에 냉철해져가지고 비밀은 없다가 뭐 몇만, 20만? 주말 첫 주말 20만? 네, 처참하게 깨지는 걸 봐서 뭐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주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배 감독님. 네. 여러분 다른 거 볼만한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의 컨셉도 아니고 액션 쫄깃쫄깃한 액션인데 지금 뭐 우주도 뒤집히고 있고 지구도 뒤집히고 있고 뭐 그런 영화를 많이 보러 지금 가지고 스코어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그런 거 보실 것 같고 100만. 100만. 네. 아니 말을 정리를 안 하고 숫자 아니 숫자만 떠들면 설득이란 말이야. 설득을 앞에서 아니 뭐 굳이 설득하고 싶지 않았어. 뭐 이거 뭐 볼사 보겠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승국 씨는 네. 아까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보면서 끝까지 간다보다는 비밀은 없다를 떠올렸어요. 스타일은 전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백 기간이 있었던 감독님의 색깔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비밀은 없다랑 비슷한 괴가 있어요.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괴를 같이 가서 90만 예상합니다. 90만? 원래 80만 하려고 그랬어요? 네. 내가 마음을 잃네. 정답. 90만. 야, 90만. 진짜 내가 제일 설득력 없지만 제일 많이 부른 게 돼버렸네. 90만. 야, 90만. 쉽지 않은데? 90만. 80만과 90만. 그럼 제가 할까요? 네. 네. 저는, 설득을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재미없고요. 신경 써서 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냉철하죠. 마케팅하고 뭐 이런다고 되지 않더라. 저는 75만. 75만. 야, 15만? 네. 야, 굉장히 짜게 줬다. 왜냐면 비밀은 없다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 비밀은 없다 이제 첫 주말 지났는데 얼마죠? 지금 19만. 19만 쳤더라고요. 근데 뭐 손예진의 티켓 파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저 얘기를 했었는데 재미없는지 안 거지. 근데 이거 뭐 스콜 이미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가정을 한번 붙여보자면 200만 갈 수도 있어요. 비밀은 없다랑 이 영화는 완벽하게 달라요. 다르죠. 관객이 느끼기에 뭐냐면 여성이 전면에 나와 있는 영화랑 남성이 전면에 나와 있는 영화는 관객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나라 1000만 영화를 돌파한 영화들이 흥행했다는 지표로 잡는다면 거의 다 남성 위주의 리더십이 살아있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뭐 명랑 이런 것들. 30초 다시 갑니다. 그래서 너무 근데 짜게 불렀나? 그리고 이게 뭐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서 그런데 그냥
뭐 스릴 있게 그냥 긴장감 넘치게 쭉 가는 그냥 뭐랄까 액션 영화로 만약 이해한다면 이거 그냥 뭐 볼만해 라는 입소문을 탄다면 200만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그 입소문이 안 날 것 같아요. 볼만해라고 추천을 하겠는가 과연? 난 오히려 이거가 사람들이 약간 너무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은근히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영화의 어떤 부분인지 아실 텐데 야, 근데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이 영화를 놀리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전개를 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막 대놓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듯이 그렇게 막 눈에 고춧가루를 넣어버리는 수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설득을 하나 파괴력은 없는 수준으로 어떤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못 미친다. 그러면 차라리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를 소재로 차용해가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한풀이를 해주는 건가. 그것도 너무 좀 동떨어진 얘기를 또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그냥 순수한 장르 영화인가 했을 때는 다른 게 좀 또 섞여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애매한 게 김명민이 나오는 특별수사. 그럼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소재로 해서 통쾌하게 마무리가 되는 영화고 김명민의 티켓바는 증명된 바가 많았으나 지금 스코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때 되게 후하게 그래도 볼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까 김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런 걸로 영화를 찾아보는 시대가 아니다. 제가 아까 만성기 배우의 티켓 파워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약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모르다는 거예요. 그 한 40, 50대 관객분들은 안성기가 주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진짜 몰라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될지를 모르는 거야. 예측 불가능. 네, 그리고 조진웅이 제일 핫한 조진웅 이 두 명이 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터지면 200만까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80만을 불렀다. 그리고 내가 특별수사를 200만을 자, 그러면 김프로 75만, 황대리 80만, 승국 씨가 90만, 배 감독님이 100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짜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영화를 요런 분들이 보시면 좋다. 요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다. 어떤 분들이 가서 보면 좋습니까? 총기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 총기 액션. 일단 보고 둘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도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나왔구나 하면서 보는 내내 그냥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실 분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간 덕후들은 이거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보고 확인하고 싶어질 거고. 우리나라에서 볼 쓸 필요는 있다. 수 있을 법한 총기들을 가지고 한 거라서. 그렇죠. 뭐 황당하지 않고. 네. 엽총이나 공기총 이런 걸로 총기 했으니까. 액션을 보기에 시대극 아니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현대 총기물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영화를 보러 갔는데 비밀을 없다를 보고 싶진 않고 딴 거 보고 싶은데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있고 나에게 93분 정도 시간이 있고 그러면 추천이 아니라 마지못해 이걸 보는 거잖아. 저 추천할 분들 생각났어요. 네. 10년 만에 극장에 왔다. 이거다. 10년 만에 극장에 왔어. 10년 만에 극장에 왔으면 이거 보는 거지. 안성기가 나오네? 쟤는 누구야? 그 시그널이라는 데 나왔겠잖아. 보면 재밌다. 극장을 많이 가서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은 말고 네. 오랜만에 극장을 찾아가지고 그냥 네. 근데 취향 나 모르겠고 그냥 오늘 그냥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냥 요 영화 보시면 가장 안전한 선택 중에 하나다. 연천 씨가 보기에 이게 데이트하기 좋은 영화인가요? 아닌가요? 데이트하기 좋은 영화일 거예요. 데이트하기 좋은 영화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유혈이 낭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말 장르물답게 정말 완전히 낭자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포지션의 영화인 게 있어서 보고 나서 서로 조금 찝찝할 것 같은 재밌었어도 아니고 얘기할 거리가 있지도 않고 그냥 끝날 것 같은 느낌? 야,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굉장히 냉정해서 네. 이렇게까지 한번 뽑아내보려고 했는데 뽑아지지가 않네. 총 좋아하시는 근데 분들. 요런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이런 장르물을 추격물이나 한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이런 영화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활 이런 류를 뭐 좋아하셨든 아니든 이런 류의 스피디하고 추격전하고 하는 류의 영화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계보에 있는 영화니까 앞으로 나올 영화들을 기대하면서 그 궤를 그냥 짚어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짠 분위기고요. 뭐 추격물을 좋아하시거나 총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실 법하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페북 게시판과 팟빵 게시판에 URL을 남겨드렸거든요. 익명 게시판에 오셔서 청취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 재밌는 사연도 좀 남겨주시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다. 그럼 직접 모시기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